네, 같이 한번 보시죠. 126번부터 한번 볼게요. 126번. 수진, 몇 번 같아요? 네? 126번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이 함정이죠. 요 and가 순접인지 역접인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저는 문제 난이도 떠나서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봐야 될 함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보통 우리가 A and B 이렇게 쓰면은 순접인 거를 우리가 유추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보세요. 조라는 애는 슈퍼플러스하고 이러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슈퍼플러스하고 비슷한 내용의 단어가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단서는 얘죠, 얘.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어떤 비교의 개념을 바라볼 때는요, A와 B는 똑같다. A가 B보다 더 낫다. 저 A가 B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을 봤었죠. 그래서 두 개를 어떤 비교 구문에다가 넣어서 두 가지 개념이 비교되는 개념이고, 비교가 되어지면 두 개가 서로 역접이다. 이렇게 봤었죠.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방법을 썼죠. 뭐라고요? A와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죠? A랑 B를 얘기하면 A가 B가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봤더니 똑같은 정도로, 똑같은 강도로 A와 B를 얘기합니다. 결국 뭐죠? 저는 A와 B를 바라보는데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뭡니까? 요 A 파트와 B, 요 A와 B를 역접으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슈퍼플러스하고 이러한 문제를 똑같은 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슈퍼플러스 문제와 이런 문제가 비교했을 때 서로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with the same degree of intensity, 요걸 뒤에 부사구, 전사구로 붙임으로써 요 개념과 요 개념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는 역접이니까 당연히 슈퍼플러스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겠네요. 그러면서 as though, 마치 그에게는 진지한 문제가, 그쵸? 중요한데, 요 부분 중요하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럼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어떡하죠? 이것도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그쵸? 진지한 문제가 뭐랑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 비교하는 거니까 역접이겠죠. 그러면 serious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serious에 반대되는 단어 집어주고, 여기서는 superfluous에 반대되는 단어 잡아주고. 됐어요? 그렇게 잡으니까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수진? 그쵸. serious에 반대되는 거니까는 superfluous에 반대되는 거니까 vital. 그 다음에 serious에 반대되는 거니까 triviality. 그쵸? A번이 답입니다. 근데 어느 학생, 잘 모르겠는데 하는 학생은 아마 superfluous라는 단어를 놓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superfluous는 남아도는 잉여의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주로 redundant와 함께 불필요한 의미로 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거니까는 vital,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지한 거에 반대니까는 사소한, 가벼운, trivialities가 답이 되겠네요. A번이요. 질문. 괜찮습니까? 넘어가죠. 27번. 희성. 몇 번이요? B번이요. 27번에 B번. 이세가 B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죠? 단서가 안 보이고 저는 한 번이면 대입을 해서 넣어봤는데 프로포인트가 가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세요. 그들이 접근하는 목적, 이러한 접근 방법의 목적은 그렇죠?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하고 싶은 거죠. 뭐를요? 어떤 수정 조치나 수정 계획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수정 조치인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언제?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죠? 생길 때마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팁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요?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은 거야. 그쵸? 잘못된 걸 고치고 싶은 거야. 근데 잘못된 걸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그건 물론 단서가 없으면 이 정도뿐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서는 지금 전혀 못 써먹은 단서가 어디죠? 얘죠. 얘는 지금 하나도 못 써먹고 있잖아요. 얘. 그쵸? 뭐예요?
그러한 수정 조치가 생겨날 때마다, 그러면 수정 조치가 필요성이 생겨날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라는 건 항상은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필요할 때마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요, 잘못됐을 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잘못된 걸 고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걸 고쳐주는 거는 참 어때요? 그 조치는. 시기적으로, 그죠? 해야 될 때 해주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꼭 필요할 때마다라는 의미니까는 필요할 때마다 고쳐두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절한 이런 의미가 오면 딱 좋겠네요. 요 파란색 분을 바꾸면은.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해주는 조치니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뭐가, 그쵸?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어떤 거지? 그러면, 너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 그 단어를 보면 뭐가 돼요? 그래서 몇 번이요? 그쵸? 그래서 B입니다. 이해가죠? 아까 답은 맞았지만은 희설가 얘기했던 단서가 없기 때문에 B의 가장 강조의 의미가 아니라 whenever 이하가 필요할 때마다 취해지는 조치는 정말 적절한 조치죠. 그렇죠? 27번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멍심해 두자고요. 머릿속에 뭔가. 그렇죠? 물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서가 안 보일 때 강조를 쓸 수도 있고 속어법을 쓰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어때요? 분명히 문제 안에 단서를 줍니다. 그렇죠? 그 단서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이 문제도 하나씩 넣어보기 시작하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whenever 이하의 단서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128번 에리. 에리 몇 번 썼죠? D번이요. D번. 한번 손 들어볼게요. D번이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D번. 다네요. 준수한 다른 거 쓴 것 같네요. 준수 몇 번 썼어요? 1번이요. 그런데 다 D를 쓰셨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점점 여러분을 불신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D번을 썼는데 신뢰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그럼 에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미콜론은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자, 순접이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동의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렇게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서 이렇게 와라. 그렇죠? 그래서 단서를 2번 줬어요. 요런 단서를 하나를 주고 요 단서를 가져가지고 역접 잡은 다음에 요 단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잡으면 요게 답이 돼. 근데 여러분은 그 2개의 단서를 다 놓쳤어요. 그러면 갔다가 단서 2개를 잡고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2개 단서를 다 놓치니까 그냥 직행하는 거죠. 답으로. 그렇죠? 왜요? 잘 안 보이네? 그냥 잘 안 보이네. 똑같네. 이렇게요? 인디스팅트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그 전곡을 찌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disappointingly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연구자들이. 그것은 뭐의 결과이지? 실패한 거는 뭐의 결과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물론 아까 여러분이 고른 것 줬지만요. 실패한 게 시제가 뭐죠? was죠. 근데 세미콜론 이하의 시제가 뭐죠? had, pp죠. 이거 신경 쓴 사람. 유미 신경 썼어요? 양쪽 시제가 틀립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전에는 그 실험 결과가 실패한 것은 뭐의 결과였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시에 과거로 역행하죠. 그럼 시간적으로 그 전에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not이 여기 있는 거는 이 that 안으로 집어넣어줘도 별 지장 없죠. 그렇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전에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초점이 그렇게 indistinct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거나 not하고 이거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indistinct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네가 그 전에 예상한 거 뭐죠? 얘네 둘 딱 지우면은 간단하게 그렇죠? 그들의 초점이 distinct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그 전에는 그들의 연구 초점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죠? 걔네들이 어땠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쵸 실패였을까요? 그쵸? 그럼 디스팅트한 거에 반대가 돼서 뭐가 됩니까? 인디스팅트 개념이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죠? 그럼 제가 처음에 여러분한테 왜 그쵸? 베이그니스가 답이 나왔을 때 신뢰가 안 가요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두 개를 시제차를 줘서 역접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not이 있기 때문에 not하고 in하고 지워버려서 과거에는 디스팅트 할 거라고 예측하고 기대했지만 나중에 나온 결과는 바뀌었죠. 상황이 변하니까 시간 변하니까 그렇죠? 인디스팅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실패였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베이그니스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디스팅트, 베이그니스 동의어 묶은 거랑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파악은 전혀 틀리죠. 됐어요? 이해합니까? 질문. 그 다음에 129번 명서 몇 번 썼죠? 에코, 브라보. 에코요. 했으면 좋겠는 분들 있어요? 잠깐 볼게요. 그러면 2, 3, 4예요. 4가 3개네요. 그리고 2를 보고 3을 보고 4를 봤는데 2는 안 되겠네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왜 안 되죠? 2로 시작하는 건 안 되겠네요. 왜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되죠? 여러분하고 저거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보는 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2는 these people 이게 왜 나와요? 갑자기 처음부터 안 되죠? 그 다음에 3을 보니까 they found that 그들은 알아냈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they가 나와서 그러면 4가 좋겠네요. exercise was 이게 좋겠죠? 됐어요? 그럼 일단 4로 시작하겠습니다. 4로 시작하겠어요. 그런데 4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될까 보니까는 4, 3 3이 두 개네요. 그쵸? 뒤에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고요? 그쵸?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그쵸? 이게 근데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뭔지 몰라서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운동은 건강에 이롭다고 밝혀졌어요. 그쵸? 미국의 의사들에 의해서 행해진 실험 연구에서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니까 그들은 알아냈죠. 와우 너무 좋지 않아요? 왜요? 이때 대의가 뭔지 4번 문제에서 나왔었죠. 뭐지? 이때 대의가 누구죠? doctors 미국의 의사들이죠. 실험한 의사들은 알아냈죠. 실험 연구했으니까 알아냈죠. 뭐를요? 신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다고 심장마비나 심장질환을 덜 겪는다고 저 사무직 white collar workers니까 white collar workers 사무직 노동자들보다 됐어요? 그 다음에 2일인지 1인지를 가야 되는데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1번부터 넣을까요? 그러나 힘든 일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을 this type of work 이 this type of work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2번 볼까요? 매일매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일들 이것이 그들에게 충분한 운동량을 제공하고 그들을 그쵸?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얘가 육체 노동자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2번 간 다음에 그러나 빠르게 힘든 일을 하는 기계들이 이러한 종류의 일을 즉 육체 노동자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죠. 이게 역전 맞네요. 답은 그러면 4, 3, 2, 1 몇 번이요? C번이요. 됐어요? 이해갑니까? 오케이. 130번 보겠습니다. 나는 버트가 정말 역사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최고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책벌레잖아. 분명히 걔는 삶이 없을 거야. 이 삶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는 무슨 좀비라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개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서는 정인 뭘까요? 다? 몇 번이요? 이거 수거입니다. 기억하세요. 락스예요. 그쵸? 그 역사는 쥐고 흔들잖아. 모버린 쉐이커. 그쵸? 쥐고 흔드는 애. 그쵸? 최고잖아. 그쵸? 이해갑니까? 외우세요. 수거들은요. He rocks in history. 역사는 최고야. 역사는 완전히 지 맘대로 쥐고 흔들잖아. 이런 수거입니다. 관용 표현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131번 보도록 하죠. 명서.
몇 번 썼어요? 에코. 그렇죠? 여러분 다 에코 썼나요? 에코 쓰신 분, 5번 쓰신 분 손 들어보시죠. 오케이. 그러면 안 쓰신 분 못 썼죠? D요. L는요? L는 몇 번 썼어요? C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물어볼게요. 명성이는 왜 에코라고 썼어요? 이 문제는 간단하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문제를 이거를 그렇죠 발췌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짓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방향이 잡혀요. 그 시는 그렇죠 숙소도 받고 그렇죠 어떤 볼드는 숙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숙이니까는 먹을 것도 받고 또 뭣도 받았지. 그럼 뭘 받을까? 근데 대학으로부터 뭐의 대가로서 걔가 세미나 2개를 지도해 줌으로써 뭘 받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룸도 받고 보드도 받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룸하고 보드하고 또 받을 만한 게 뭐가 있지? 라고 고민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양심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 더 헷갈리는 걸 여기 넣어놔도 돼요. 그렇죠? 더 헷갈리는 거. 세미나 2개를 이끌어줬다는 대가로 대학으로부터 룸도 받고 보드도 받고 말고 이것보다 좀 더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려면은 어떤 단어를 쓸까? 2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왜 강조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룸, 보드가 나오고 엔드가 나왔으니까 얘네랑 비슷한 무어가 나와야지 라는 뭘로 보았으면 이거에 대한 순적 개념을 봤으면 룸하고 보드하고 관련된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다렸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만만한 건 없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봤다 그러면은 뭘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니치. 그렇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얘하고 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속이기 위한 페이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받나 하면 왜 받죠? 대가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수와 대가로 받는 것, 그거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준 거에 대한 보수와 대가로 받는 것,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게 어떤 급여, 보수, 대가,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단어를 찾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쵸? 딴 데로 디스트랙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걸로 잠깐 헷갈리게 하는 거죠. 됐어요? 답은 그래서 에코 5번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 다음에 132번 정인 몇 번 썼죠? 응? B요. B라고 쓰는 분들 손 들어보시죠. 명성이 몇 번 썼죠? C요. L는요? A요. 유미는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 문제 설명을 대신할게요. 언제부터인가 영화를 보면은 별로 이렇게 감동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왜 나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크게 감동을 못 받지? 왜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죠. 막 울고 슬퍼하고 막 그쵸. 너무 재밌다고 기뻐하고.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 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은요. 너무 놀랬어요. 뭘 놀랬냐면은 꽤 오래됐군요. 그것도요. 친절한 근자씨라는 영화하고요. 웰컴 투 동막골이 동시에 개봉을 했던 적이 있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으로는 친절한 금자씨가 인기가 좋았나요? 아니면은 웰컴 투 동막골이 인기가 좋았나요? 둘 다 모르는 영화요? 그렇게 네? 비슷했어요? 맞나? 친절한 금자씨하고 웰컴 투 동막골. 제가 보기에는 둘 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어요. 근데 뭐가 인기가 좋았어요? 비슷비슷했어요? 아니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뭐하고요?
웰컴 투 동막골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뭔가 그 영화사의 그런 광고의 효과지. 제가 두 영화를 다 봤는데 저는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웰컴 투 동막골은 그냥 극장에서 보기보다는 그냥 주말의 명화로 TV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서 학생들이 모았어요. 뭐가 재밌으니까 웰컴 투 동막골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제가 혼자 궁금했어요. 왜 내가 영화의 감동을 못 받을까?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영화의 감동을 정말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감정을 누구한테 이입시켜야 되죠? 누구와 자기를 identify, 동일화시켜서 영화를 감상해야 됩니까? 누구랑? 그쵸? 주인공이요. 주인공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 비운의 남자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그 영웅으로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느껴야지. 그죠? 절망과 좌절을 같이 공감하고, 그죠? 희망과 승리감도 같이 도취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저는 성격 특이해서 주인공의 감정이입하지 않고 저는 조연이나 엑스트라하고 감정이입합니다. 그럼 어때요? 영화의 감독과 작가가 전달하려는 감동이, 그쵸? 올까요? 안 오죠. 이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저는요, 영화를 보면서 자꾸 무슨 짓을 하나 봤더니, 물론 어느 정도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하지만 제가 자꾸 감정이입을 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요? 응? 누구일 것 같아요? 작가나 감독하고 자꾸 감정이입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보면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럼 거기서 막 뭡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그렇죠? 헤어졌어요. 근데 서로 오해로 헤어졌는데 그 오해를 만들어낸 애가 그렇죠? 서로에게 양쪽에 거짓말해서 오해를 그렇죠? 서로 하게 만든 애가 그렇죠? 나중에 밝혀줘야 되는데 걔가 죽어. 그러면 저 연인은 불쌍하다 이렇게 되는데 작가가 저기서 쟤를 죽여버리면 이 뒤에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썼지? 어떻게 복선을 깔고 있지? 막 이 작가나 감독이 영화 스토리 전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쵸? 구조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에 몰입해서 느끼는 감동이 확 저하되는 거죠. 자꾸 분석적으로만 보게 되려고 그러고요. 그렇죠? 웰컴 투 동막골이 재미없었던 건 그거였어요. 나중에 느껴보니까. 뭔가 트위스트된 내용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쵸? 머리를 쓸만한 내용이 없고 너무나 단순해요. 뻔한 얘기고 딱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끝날지 결말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머리 쓰게 못 만드네. 이거 파격적이네. 이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별로다라고 느꼈는데 그냥 어땠으면 돼요? 그냥 주인공과 몰입해서 아름다운 이야기야. 그러면서 같이 감동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냐고요? 물어봅시다. 독해도 똑같아요. 작가가 원하는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 개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뭐를 신경 쓰고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인식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쵸. 유혹을 뿌려쳤던 개예요. 경비견입니다. 그런데 그쵸. 싫은 거죠. 내가 왜 개의 감정이입을 해? 그래서 굳이 유혹을 벗어났던 강아지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누구의? 집주인과 그쵸? 자고 있던 집주인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내가 집주인이야 한 사람은 그쵸? 잠긴 문 잠겼나 확인하자. 또 더 황당한 분은 누구요? 나는 동물의 감정이입할 수 없어. 그래서 뭐예요? 여기 도둑의 감정이입한 분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해? 그 개를 보고 우리 이렇게 짖는 개 조심합시다. 집 털 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그렇죠? 이 패스지의 주인공은 개고 개의 감정했으면 뭡니까? 그렇죠? 나를 속이려고 주는 뇌물에 주의하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3번 제가 정인이 물어봤나요? 준수 33번 5번이요. 그렇게 고른 이유가 있나요? 이 문제는 말이 어려울 뿐이죠.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보세요. 연구자들은 결론 냈어요. 그쵸? 필요 없죠? 많은 요런 그쵸? 커넥션이요. 커넥션. 세포 간의 관계가 그쵸?
형성된대요. 근데 뇌세포군요. 뇌세포의 관련성이 형성된대요. 즉 뇌세포의 커넥션이 형성된다는 건 뭐죠? 뇌세포가 발달되고 구성된다는 얘기죠. 언제? 생후 3개월 이내에. 맞아요?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면 뇌세포의 관계가 형성된대요. 아직 얘가 뭐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태어나고 3개월 동안에 뇌가 발달하는 거죠, 꼬마애가. 그 다음에 여기 뭐 썼습니까? suggesting. 같은 얘기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얘기할게. 순접이죠. 뭐라고 했어요? 태어난 후에 자극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태어난 후에 자극이. 그쵸? 영향을 주네요. 뭐야 이게? 어린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준수 봅시다. 태어난 후에 자극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생후 3개월 이내가. 그쵸? 생후 3개월 이내의 경험이. 영향을 주네요. 영향을 주네요. 누구에게? 어린아이의 발달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위에 있는 거에서 대칭시키자면 뇌세포 발달에. 그러면 이 두 얘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뇌세포가 발달한다? 자, 태어난 후에 자극이 그렇죠? 어린아이의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성이 그렇죠?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뇌세포가 발달하죠? 즉 어린아이의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 그지같이 강력하게 요 두 개는 그렇죠? 구조가 다 똑같고요. 그 강조하는 부사의 내용만 똑같이 쓰라는 거죠. 이해가? 뇌세포가 어떻게 발달합니다. 생후 3개월 동안. 즉 태어난 후의 자극은 어린아이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그럼 두 블랭크가 같은 단어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준수 몇 번입니까? 됐어요? essential, profound.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심플하게 걸르는 거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죠? 잘 보세요.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졌나요? 여러분은 얘 둘의 관계성보다 뭐예요? 이 내용의 전문성이 그렇죠? 여러분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무슨 효과라고 그러죠? 그렇죠? 겁만 주는 거죠. 겁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네. 뇌세포 나오네.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다 A나 B로 치환해서도 여러분이 똑같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요. 됐죠? 33문제 질문 있으신 분. 34번 소연. 몇 번 썼죠? 응? 10번이요. 이유는요? 10번이라고 쓰신 분 손 들어보시죠. 오케이. 10번이라고 쓴 이유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주목. 예술가는 이익을 얻는군요. 이익을. 그렇죠? 뭐로부터? 기업이 지원을 해줘요. 예술 지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예술 좀 모르지만 예술가는 기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그러나 됐어요? 앞에 저 보세요. 주목. 저 보세요. 예술가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냥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세요. 보지 말고. 그렇죠? 예술가는 그렇죠.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면 좋겠어요?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예술가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도 갈 수 있어요. 기업도 예술가로부터 이익을 얻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결국 벗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뭐라 하면 이 사람 뭐 했습니까? 똑같은 거 또 썼죠. 주어진 거랑 쓸데없는 말. 그렇죠? 예술가가 기업부터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이득을 받았을 때 그건 뭡니까? 그냥 그때죠. 그럼 동시에죠. 이익을 얻지만 동시에 그렇죠? 이익을 얻는 그 당시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동시에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들은 또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예요. 예. 또한 그렇죠? 이때 그들은 누구겠죠? 예술가들은 또한 그러니까 이 또한은 앞에서 나온 말 다시 쓰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또한 그렇죠? 얘네로부터 베네피트 이득을 얻습니다. 그럼 또한 얻습니다. 받습니다. 또한 받지요. 뭘 받죠? 그렇죠? 그때는 그럼 그러나니까 또 받는데
받는 게 또 있는데 그게 역접이 다르면 좋은 거에 돼요? 나쁜 거에 돼요? 그렇죠? 좋은 것도 받지만 그러나 또한 나쁜 것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나쁜 것. 그렇죠? 잘 골랐죠? 받는 게 억셉트고요. 기업의 지배와 통제. 이건 나쁜 거죠. 됐어요? 질문. 수진 몇 번 썼어요? B요? 여러분 보세요. 그 커프리 괜찮아요. 프리덤을 빼앗긴다 하는데 이게 커프리 프리덤 몰라요. 리스판스블리 A번 쓴 분도 있죠. A번 쓴 분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왜 헷갈리냐면 리스판스블리를 그렇죠? 또는 프리덤을 이렇게 나오면은 이 리스판스블리와 프리덤이 코퍼레이트에 붙여버리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렇죠? 책임이고요. 커퍼레이트 프리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유예요. 그렇죠? 예술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업이 하는 통제를, 기업이 예술가를 통제하는, 예술을 통제하는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됐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아, 35번. 이 35번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문제 맞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자기가 이 문제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미, 몇 번 썼어요? C요? 여러분 어때요? C 맞아요? C라고 쓰신 분. C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뭐였어요? 준 뭐였었어요? 준혁. 준현. 몇 번 썼어요? A번. A번이라고 쓰면 손 들어보세요. 준수는? 5번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별표치입니다. 제가 별표치라는 게 어떤 유의 문제인지 알죠? 그렇죠? 그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뭐죠? 그 로직을 따르게 바꿔서 문제를 내도 상당히 그죠?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고 그 로직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 별표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준현이는 이걸 왜 A번 썼어요? 이거 혹시 설명하실 분 있는 분 있어요? 자기가 이 문제 답을 쓴 이유를? 보세요. 이 문제는요, 전형적인 나오는 방향성 문제에서 약간 트릭을 줬어요. 제가 봅시다. 근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문제 내면 굉장히 이것보다 복잡하게 문제 내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우리가 빨간색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죠?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서 빨간색을 볼 수 있죠? 빨간 장미에서. 그죠? 피에서. 또 뭐 있어? 빨간 게. 뭐 이런 데 나오겠죠. 우리가 블랭크 딱 쳐놓고 어디에서 우리가 빨간색을 찾아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그렇죠? 빨간색 장미나 빨간색 피나 이런 데서 빨간색을 볼 수 있죠. 이해가요? 우리는 흰색을 볼 수 있어요. 흰색이 뭐예요? 어디에서요? 하얀 눈에서. 그렇죠? 뭐 이런 데서.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착한 성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어디서? 착한 아이에게서. 이게 순접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얀색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까만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우리는 빨간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무지개색 속에서. 그러면 어때요? 무지개색 속에서 빨간색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찾아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이 보이는 건 어디지? 그럼 빨간 데만 찾으려고 했었는데 뭡니까?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는 색을 찾아도 그렇죠? 빨간색을 찾을 수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사장을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죠? 그러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사장을 싫어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이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죠? 사장 재수없어 라는 생각은 사람들이 사장 재수없어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렇죠? 원래 기대했던 건 문제에서 그거예요. 사장 재수없어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사장님 대단해 하는 말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네.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본 거죠. 딱 봤을 때.
딱 그게 좋죠. 사람들이 하는 비난의 말 속에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보여. 또는 사람들이 하는 칭찬의 말 속에서 사랑을 싫어하는 마음은 안 보여.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보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보니까 싫어하는 단어뿐이 없죠. 그게 뭐예요? contemptuous, 경멸하는. 그렇죠? 이 사진들의 말 속에서, 그렇죠? 경멸하는 말 속에서 CEO를 싫어하는 마음이 보이는구나를 봤더니 앞에 뭐예요? 헐, 뭐예요? absent, 없다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순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그렇죠? 뒤에 이 사진들이 하는 말 속에 뭐예요? 칭찬하는 말, 뭡니까? 비난하는 말이 다 있으면 그 속에 숨어있는 싫어하는 마음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감춰져 있는 마음을. 그렇죠? 그러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말이 다 있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이 알고 있죠? ambivalent죠. ambivalent. 그렇죠? 서로 모순되는 그렇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게 ambivalent죠.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이 원래 들어가 있는 거죠. implied. 이해가요? 모르겠습니다. 135번에 A를 쓴 분들, 그죠? 지금 제가 추론한 거랑 똑같이 했나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괜찮다는 게 그런 맥락이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칭찬하는 말 속에서는 칭찬하는 감정을 찾아보고 비난하는 말 속에서는 칭찬하는 감정이 없어요. 이것만 단순하게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꾸밀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의 적극적인 제가 이런 문제로 받고 싶은 겁니다. 토마스가 주장하는 적극적 개발 이론은, 그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뒤에 뭡니까? 개발론자들의 주장에서 이것도 뭡니까? 그죠? 제임스가 종합한 절충주의적 이론 속에 다 implied, 포함되어 있어요. 돼야 안 돼요? 되죠? 왜? 절충주의적 이론서라는 거는, 그쵸? 양쪽의 의견을 다 골고루 포함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 내도, 그쵸?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36번, 준현. D번, accuracy. D번 쓰시면 손 들어보시죠. D번, 손 드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유미 몇 번 썼어요? A번 쓰면 손 드세요. 오케이, 내리세요. 잘 보세요. 솔직히 D하고 A뿐이 없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A를 쓴 사람들이 혹시 왜 D를 안 썼을까? 물론 D 쓴 사람보다 A 쓴 사람이 좀 더 센스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판, 판사, 그쵸? 정확성, 공정성. 여러분이 만약에 두 개를 하나 답을 쓰다면 심판이나, 그쵸? 판사가 있고 정확성과 공정성의 개념 중에서 조금 더 자주 밀접하게 쓰이는 게 뭘까요? 심판이나 재판관이나 심판은 공정성일까요? 정확합니까? 물론 재판관과 심판도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는 보통 우리가 과학자, 연구자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재판관은 뭐예요? 심판은 뭐예요? 자, 공정함을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impartiality 그렇게 해서 쓴 분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맥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얘 하나 가지고 저거를 공정성 쓰기에는 너무 약하죠? 그러면 단서가 뭘까요? 단서가 뭐예요? 해줄 뭐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왜요? 한 남학생이었었는데요. 해석을 해석했는데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 표현도 몰라 임마? 캔나 텔파인지 캔나법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랬더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알아요. 뭔데? 어쩔 수 없이 뭐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임마 이거 왜 해석을 못해? 캔나법 동사원형인데. 그때 그 친구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요? 캔나법 동사원형이나 캔나텔프 ing는 알지만
문제가 나온 것처럼 쿠드나벗은 처음 봤어요. 와. 그래서 제가 쓰러질 뻔했죠. 그쵸? 캔나벗은 알고 있었지만 쿠드나벗은 처음 봤기 때문에 자기는 쿠드나벗은 해석 엄청난 그쵸? 응용력이죠. 그래서 그 정도는 해줘야죠. 물론 그 정도까지 여러분 웃어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판사나 심판에 무엇이 확보되어졌다? 어떻게 함으로써 기빙 주었죠. 선수들에게 가까이 선수에게 뭐죠? 비밀 번호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번호에 의해서인데 언론 요렇게 변화 있으면은 여러분 눈에는 얘는 처음 봤어요. 이래요? 언론 그쵸? 바이위치 그 번호만 가지고 해요. 그 번호에 의해서만이에요. 이게 언론이에요. 그 번호에 의해서만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only가 들어가는 뭐? 역접점. 그쵸? 그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 말고는 걔네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쵸? 심판이 그쵸? 번호 말고는 식별할 수 없어요. 즉 참가자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참가자들의 신분을 모르겠다는 거는 뭘 확보하게 하는 거죠? 정확하려고 아니면은 공평하려고. 이해가 무슨 말인죠? 이 문제가 주는 거는 참가자들의 신원을 그쵸? 심판들에게 모르게 함으로써 확보하려는 건 뭐죠? 공정성의 개념이죠. 됐어요? only가 언론으로 바뀌어 있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7번 희성 D번이요. D번 쓰신 분. 그 다음에 명서 몇 번 썼어요? C번 쓰신 분. 오케이. 앞에 보세요.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하고 논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단순화시키세요. 방향성 잡으세요. 세 번째. 문제의 답의 근거는 반드시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제발 경험에서 가져오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간혹 가다가 저도 모르게 제 경험과 배경 지식이 자꾸 문제에 투영돼서 문제에서 지칭하는 근거가 잘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이 문제 대표적이죠. 왜? 자신과 상식의 경험이 그쵸? 답을 못 보게 하는 이유예요. 보세요. 의사가 어떻게 해주니까는 환자가 새로운 희망을 가졌을까요? 의사가 어떻게 해줘야지 새로운 희망을 갖나요? 한 와닿지요. 갑자기 검사, 처방, 치료, 진단 어때요? 가설?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해줘야지 희망을 가져? 치료를 해줘야지. 아 이제 나도 새로운 삶을 그쵸? 치료 말고는 없죠. 상식적으로. 나머지 거는 다 거부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더 볼 필요도 없어. 답은 C. 보세요. 그럼 문제가 여기서 끝났어야죠. 만약 상식 문제였다면. 하지만 단서를 문제 안에 찾아야 됩니다. Now that. 왜냐하면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는 치료법도 발견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optimistic이 희망을 가진 거죠. 그러면 왜 희망을 갖게 됐습니까?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냈기 때문이죠. 이걸 한 단어 고치세요. 이게 치료예요? 아니면 진단이에요? 진단이죠. 답은 D요.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물론 C라고 쓰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C라고 쓰신 분들이요. 그 생각했죠? 그렇죠. Identify his disease illness 있으니까 이거 다이어그노스랑 비슷한데 그런데 그 분들이 이걸 안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그노시스를 거부한 거는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다이어그노시스 쓸까 했더니 어때요? 마음속에서 막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런 경우 생각해 봤어? 머릿속에 떠오르죠. 어떤 경우가? 진단. 딱 의사 진단. 암이십니다. 저 하나뿐이 못 살겠네요. 예스! 희망이 생겼어. 그런 경우는 없는데 죽을 병이네요. 진단해 주니까 너는 희망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경우 생각하면은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될 수도 있죠. 어디 가도
자기네 병이 뭔지 안 가르쳐 줘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면, 그렇죠? 치료법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죠. 답은 D요. 됐어요? 질문. 그냥 없습니까?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할게요.